안녕, 친구들. 오늘은 세계사를 뒤집어 놓은 핵꿀잼 사건, 비잔틴 제국 멸망, 특히 콘스탄티노플 함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이름만 들어도 뭔가 웅장하고, 옛날 얘기구나 싶은데, 알고 보면 엄청난 반전과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가득하다는 거. 자, 그럼 시간 여행 한번 떠나볼까? 때는 1453년,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인데 당시만 해도 동서양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이자 어마어마한 부와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였어. 마치 21세기 서울 강남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데 이 꿀단지에 눈독을 들인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오스만 제국. 당시 오스만 제국은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며 유럽을 위협하는 존재였지. 자, 여기서 잠깐. 비잔틴 제국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한때 로마 제국의 동쪽 절반을 차지하며 천년이나 번성했던 나라인데 말이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말하면 망할 징조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 정치 싸움, 부패, 경제난, 거기에 십자군 전쟁의 후유증까지. 마치 감기에 걸린 채 독감까지 겹쳐서 면역력이 바닥난 상태라고나 할까? 좀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볼까? 먼저 정치적인 혼란부터 얘기해보자. 황제 자리를 놓고 끊임없이 암투가 벌어졌어. 심지어 쿠데타도 빈번하게 일어났지. 황제가 바뀌면 정책도 바뀌고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었어. 마치 인기 드라마에서 등장인물들이 권력 다툼하는 것처럼 비잔틴 제국은 혼란의 도가니였지. 이런 상황에서 외적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을까? 글쎄, 쉽지 않았겠지. 다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비잔틴 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어. 특히 베네치아, 제노바 같은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급부상하면서 비잔틴 제국의 무역 독점은 깨졌지. 돈이 안 도니 세금은 거치지 않고 국고는 바닥나고 마치 사업이 망해가는 사장님처럼 비잔틴 제국은 점점 쪼그라들었어. 그리고 십자군 전쟁의 상처.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인 명분으로 시작되었지만 비잔틴 제국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어. 특히 제4차 십자군 원정 때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약탈했지. 성당은 파괴되고 귀중한 문화재는 약탈당하고 마치 집에 도둑이 들어와 모든 것을 훔쳐간 것처럼 비잔틴 제국은 깊은 상처를 입었어. 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국력 약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 때문에 비잔틴 제국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어. 마치 건강검진 결과 모든 지표가 위험을 가리키는 상황과 같았지. 이제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할 시간만 남았을 뿐이었어. 자, 이제 본격적인 전쟁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 오스만 제국의 젊은 술탄 메흐메트 2세는 야심만만했어. 콘스탄티노플을 손에 넣기 위해 엄청난 준비를 했지. 거대한 대포들을 만들고 육로로 배를 운반하는 기상천외한 작전까지 감행했어. 이 부분은 진짜 레전드. 배를 육지로 옮기다니 상상력 대폭발. 메흐메트 2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전략가였고 그의 지휘 아래 오스만 군대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어. 반면 비잔틴 제국은 솔직히 말해서 좀 힘든 상황이었어. 인구도 적고 지원군도 제대로 오지 않았거든. 마치 학교 축구 시합에 선수도 부족하고 응원도 없는 그런 상황. 하지만 비잔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용감하게 성벽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지.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용기는 잊혀지지 않을 거야. 1453년 4월 오스만 군대는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했어. 엄청난 포격이 시작되었지.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오크 군대가 성을 공격하는 장면 같았을 거야. 며칠 밤낮으로 끊임없이 포탄이 쏟아졌고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동시에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5월 29일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어. 오스만 군대의 총공격이 시작되었고 콘스탄티노플은 함락되었지. 비잔틴 제국은 멸망했고 천년의 역사가 막을 내렸어. 마지막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했어. 마치 영화 속 영웅처럼 말이야. 그의 죽음은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자존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어. 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이후 세계는 어떻게 변했을까? 우선 동서양 무역의 중심지가 바뀌었어. 유럽인들은 새로운 무역로를 찾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도 어쩌면 이 사건의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어. 비잔틴 제국의 멸망은 단순히 한 나라의 멸망을 넘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야. 또한 비잔틴 제국의 문화와 학문이 서유럽으로 전해지면서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데 큰 영향을 미쳤어.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것처럼 고대 그리스, 로마의 지식이 부활했지. 비잔틴 제국은 오랜 시간 동안 고대 문명의 지식을 보존하고 있었고 그 지식이 서유럽으로 전해지면서 르네상스라는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된 거야.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며 지중해를 장악했어. 동유럽과 발칸 반도를 지배하며 유럽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올랐지.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단순히 군사적인 패배가 아니었어. 그것은 문화, 경제,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 세상을 뒤덮는 것과 같았어. 이 사건은 15세기 유럽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어. 자, 오늘 우리는 비잔틴 제국 멸망과 콘스탄티노플 함락에 대해 알아봤어. 어때? 생각보다 훨씬 흥미진진하지? 역사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득하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 다음 시간에도 꿀잼 역사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 기대해줘.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